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무조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뜨지 않을까. 이 지방선거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공천은 장동혁 대표가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누가 공천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호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비상계엄으로 좀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이재명 대통령 부부겠죠. 사실 이제 지금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제 뭐 두 분의 이제 연애 시절과 뭐 이제 결혼 시절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제 뭐 국민이 다 아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사랑꾼. 이제 이런 이 두 분은 이제 대통령 부부가 됐다. 지금은 둘 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신세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 요 부부는 사실 둘 다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제 되게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대통령실의 주인이기는 하나 두 분 다 여전히 신부는 피고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이 잠시 멈춰 있을 뿐 끝나지 않았고 김혜경 여사도 지금 어쨌든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피고인인 것이고 김건희 씨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계엄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가 악화된 요인은 저는 파라리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재판에서도 그런 증언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막아주지 않은 거를 탓하면서 뭐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진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불법적으로 무마시켜주지 않은 것.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그 명품 가방 문제 사과하라고 한 것. 그리고 여당 대표가 돼서는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또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감히 내 배우자를 건드려?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을 바꿔먹게 된 주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참 원래 오래 알던 사람들이 자기가 배신당했다 생각하면 오래 알던 기간만큼 증오심은 더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 너다섯 가지 정도 되는 그 충원들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사실은 정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지금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지위에 가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 중에 5가지 형 중에 하나라도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사실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크게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게 뭐 계엄 후에 뭐 이 두 대통령 부부도 있지만 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두 당의 이제 잠룡들에 대해서도 운명이 좀 이제 시험대에 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청래 대표 뭐 이재명 친명 진영에서는 이제 뭐 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인재인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장동혁 이제 대표도 이제 요즘 뭐 이제 대권 주자로도 막 거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뭐 당연히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뭐 이번 서울시장 재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이제 5선을 통해서 뭐 이제 대권 가도를 생각할 거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꿈을 품고 있을 텐데 이런 분들 이런 5가지 이런 지금 저희가 꼽은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계엄 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뭐 이후로 좀 뜨거나 지거나 뭐 할 것 좀 전망하실 만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 그림에 없는 분 얘기 하나만 살짝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 그림에 그 조국혁신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없냐면 저분은 1년 전하고 1년 지난 지금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대표였는데 네, 지금도 계엄 대표죠. 이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네. 다시 자기가 전당대회에 셀프 출마해서 지금 다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후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뭐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리스트에서 앞으로 잠룡 명단에서 가장 보기 어려울 사람은 1순위는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도 여당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현직 대통령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심지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20%대를 답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 이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63%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도 그 현직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당의 원내 의사 운영에 저는 적지 않게 실질적인 힘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지율이 55%가 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대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민주당판 김옥균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여당 대표에게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대선 주자 반열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컨텐츠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저 5명의 반열에서 아마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은근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뭐 무조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킨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도 지킨다. 이러면 대승이거든요. 대승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말 운 좋게 대진운에 따라서 경기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뺏어온다. 그럼 압승이죠. 압승이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경기도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경기도, 전남, 전북, 광주, 제주거든요. 맞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승리 선언할 거예요. SNS에 바로 올릴 겁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러면 더 나빠질 게 없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요. 최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5선에 된다,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아마 대선 후보로 2030년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딱 시기가 맞아 떨어져요. 대선 1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진짜 이번에 재보궐에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내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비대위가 될지 어떨지 있을지 어쩔지 없잖아요, 최근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 이 지방선거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천을 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느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정치권에 매우 큰 관심인데, 뭐 이제 지금 쪽 얘기 나오는 거는 약간 뭐 이제 의원직 재보궐로 조금 기우는 듯한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뭐 지역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정말 대권을 꿈꾼다면 어떤 이제 로드맵을 걸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또 이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본인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 원내 입성을 할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를 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일단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방선거를 나갈 생각이면 시도지사는 아니다. 아니 지금부터 가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그 물밑 작업이 없이 바로 출마해가지고 하기에는 선거구가 너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원내 입성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결정하지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워낙 지금 가변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마음을 먹고 정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때가 되면은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공천은 장동혁 대표가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죠?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안타깝게도 정당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황우여 대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도로 임기를 못 채운 당대표들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장동혁 그 대표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일단 본인이 대표인 체제에서 치른다면 지방선거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오늘도 지금 보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상 이건 사과가 아닌 걸로 보여요.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장수들을 다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돌파해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천을 줄 때의 형식적인 당대표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정치에는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에서 명은요 정치인에게는 사명, 소명, 호명이 있는데 정치인이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으면 그 세 가지 명이 채워지면 명분에서의 명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분에서의 분은요. 명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정당이 승리를 위해서는 그 분을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채울 수 없게끔 흘러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2022년에 그 대선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었던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아무런 정기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분당과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일사천리로 그냥 공천을 줍니다. 사실은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오랜 구원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공천 주는 거 속으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출마해서 사실 법정선거운동 기간 정도만 뛰었는데 25% 차이가 압승을 합니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공천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호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 변호사 무슨 책 읽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굉장히 똑똑해. 청산 유수신데. 그러니까 그냥 개똥 철학입니다. 뇌피셜이라고도 하죠. 항상 궁금했어.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다니는지 추천도 받아야 되겠어.